이 영상에서는 실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쓸 수 있도록 꼭 숙지할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 몇 가지 기준 또는 전제 조건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고 돈 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업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먼저 전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유산화로 돈을 벌면 어차피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동 주문이 끊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도 사업자로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건강해진 다음에 사업으로 가는 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산화 사업은 쉽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상황, 내가 경험한 어려움, 슬럼프 같은 것들은 다 잊으시고 이렇게만 하면 진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면 유산화 사업은 쉽다. 유산화 사업은 쉽다라고 주문을 외우세요. 큰 소리로 10번. 왜냐하면 이 사업 설명은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같은 부정적인 거나 상대방이 이해 못할 단어들은 빼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쉽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건 이야기의 흐름은 이 3단계로 진행한다고 기억하세요. 1단계,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2단계, 쿠팡 파트너스와 회원 직관 회사를 비교한다. 3단계, 4가지 성공 조건, 회사, 제품, 수익 구조, 교육 시스템을 얘기한다. 이 마지막 단계에 갈 때까지 유사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1단계, 돈. 이 단계에서는 멘트를 외운다기보다 지식적으로 돈에 관해서 많이 알면 좋아요. 몇 가지 돈에 관련한 책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속성, 돈과 인생의 비밀 정도는 읽으면 좋고, 나의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점검해 보세요. 주식을 해본 경험, 집을 사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공부했거나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대비와 현실 점검에 대한 주제도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얘기가 잘 통하면 해도 괜찮지만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가장 빨리 통하는 얘기로 요즘 사람들이 조금 더 벌어보겠다는 트렌드에 대해서 던지는 거죠. 부업이나 투자거리를 찾고 있거나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서 대부분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해보는 게 주식, 부동산 내지는 기타 부업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보는 거죠. 이런 주제로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과도 대화가 잘 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뭔가 하려고 할 때 온라인이 중요하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면은 요즘 코로나인데 어떠신지, 요즘에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들이 많은데 시도해 본 것이 있는지, 현재 일하고 있는 업종에서 온라인화할 생각은 없는지, 또는 온라인 쪽으로 바꿔볼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SNS 홍보도 많이 하던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때가 핵심 연결 포인트입니다. 이 멘트, 이 맥락은 꼭 외우셔서 내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대부분 여기서 그럼 어떤 일 하세요? 했을 때 머뭇거리거나 유사나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단어를 꺼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움찔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저도 다른 일을 했지만 온라인에서 돈 벌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전망도 좋고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로 짧게 툭 대신 자연스럽고 빠르게 던지고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미래에 대한 대비 같은 주제가 나오면 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데 리스크도 거의 없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니까 꾸준한 수입도 되고 괜찮아서 이걸로 수익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나면 보통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설명이 막힘없이 술술 나와야 돼요. 여기서 2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돈 버는 건데 쿠팡 아세요? 쿠팡. 뉴욕 증시 나이스. 예, 100조 넘게 상장한 엄청 대단한 회사인데 쿠팡 많이 쓰시죠? 근데 쿠팡으로 돈 버는 방법 아세요?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튜브 같은데 뜨는 부업으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이냐면 쿠팡이랑 파트너스가 계약을 해. 그럼 이 파트너스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운영을 해서
소비자가 유입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비자는 파트너의 글을 보고 어디에다 주문을 하느냐? 쿠팡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 파트너스의 연결을 통해서 쿠팡에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쿠팡은 소비자한테 제품을 보내겠죠? 여기서 소비자는 누구랑 거래했어요? 쿠팡이랑 했죠. 파트너스는 뭐였어요? 연결했죠. 연결했어요, 연결. 그래서 연결해줬기 때문에 쿠팡은 거기에 대해서 커미션을 줘요. 커미션은 얼마 주냐? 제품 매출의 3% 정도를 줘요. 뭐 이벤트나 보너스처럼 일시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버는 게 쿠팡 파트너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거든요. 쿠팡은 유통회사잖아요. 중간 플랫폼 형태인 거죠. 근데 제조사가 직접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회사. 보통 직거래 사이트라고 하는데 회원 가입해서 주문을 하잖아요. 이 직거래 회사에서도 매출을 늘리려고 회원들을 모집할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쿠팡 파트너스처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멤버십이 있어요. 파트너스처럼 약자로 IB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프리랜서니까 그냥 멤버십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소비자가 이 멤버십을 통해서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하면 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이렇게 보내겠죠. 소비자가 누구랑 거래했어요? 이 제조회사랑 했죠. 이 멤버십 회원은 뭐 했어요? 소비자랑 회사를 연결해줬죠. 똑같죠? 그럼 회사가 이 멤버십 회원한테 커미션을 줘요. 이 경우에 커미션이 몇 프로가 되냐면 매출의 11에서 35%를 줘요. 그럼 이 두 커미션의 차이가 크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쿠팡은 유통회사고 여기는 제조회사라고. 도매로 사는 게 싸요? 소매로 사는 게 싸요? 도매가 싸죠. 그럼 도매로 사는 게 싸요? 생산자한테 직접 사는 게 싸요? 생산자가 싸죠. 똑같은 거예요.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마진 만큼을 이 소비자를 연결해준 멤버십 회원한테 주는 거예요. 또 재밌는 점이 있는데 이 파트너스는 소비자밖에 연결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 이 소비자가 이 파트너스의 블로그를 보고, 이거 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파트너스 해봐야겠다. 해도 그 사람의 매출을 나한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멤버십 회원이 된다고 해도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소비자에서 멤버십 회원으로 바뀐 사람의 매출과 그 사람이 연결해준 새로운 소비자의 매출을 다 합쳐서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연결이 계속되면 그 매출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겠죠? 커미션 비율도 큰데 매출 자체도 엄청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쿠팡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비자가 이 파트너스의 글을 보고 괜찮네 하고 나서 이 파트너스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쿠팡에 들어가서 바로 검색한 다음에 구매해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정보만 알아보고 구매는 쿠팡 앱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결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이 직접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이 멤버십 회원과 연결되는 것 말고는 구매할 방법이 없어요. 쿠팡 앱처럼 이 제조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연결된 커미션의 권리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마지막으로 파트너스는 상속이 안 돼요. 이 멤버십 회원은 수익의 권리가 계속 상속될 수 있게 법적으로 보호가 돼요. 이렇게 잘 보면 쿠팡보다는 훨씬 더 크고 괜찮은 수익 계획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거? 수익을 벌 수 있는 멤버십이 있다는 거. 왜 사람들이 많이 못하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사장님도 오늘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면 돼요. 여기까지 달달 외우시면 되고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들은 사람 중에 감이 좋은 사람이나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혹시 아미 같은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에요? 다단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반응의 핵심 포인트는 절대 거기에 반박하거나 다르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시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들어보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를 얘기한다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확률이 훨씬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 아메이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해보셨어요?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경험을 쭉 듣고 그 사람과 같은 편에 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메이 같은 경우에 윗사람은 돈 번다고 하던데 하면 아니다 라고 하지 말고 맞아요. 동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하는 건 다른 건가? 알면서도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거기는 뭐가 달라요? 여기서 마지막 3단계가 나오게 되죠. 네 가지 성공 조건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얘기들, 아메이가 왜 윗사람만 돈을 버는지 아세요? 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낼 수 있도록 잘 연습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가이드나 유소다 이런 거 꺼내는 순간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냅킨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종이와 펜만으로 짧게 하는 게 집중이 잘 돼요. 일단 이 네 가지 조건을 쓰면 그것을 다 풀 때까지 끝나기가 어려워요. 다단계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는 마감 때문에 판매해야 되는 것과 윗사람만 돈을 벌어간다는 것이 가장 커요. 나머지는 큰 틀에서 이 두 가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 회사에서 성공하기 어려운지 그 사람이 느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회사는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외우셔야 할 내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이 네 가지는 꼭 점검하셔야 돼요. 회사, 제품, 수익 구조, 교육 시스템. 이 전체를 다 안 보고 일부만 가지고 괜찮네 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 내가 어떤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가 망하면 월 1,000만 원씩 들어와요. 잘 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나요? 끝이잖아요. 망하면 안 되죠. 그럼 안 망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이왕이면 탄탄하고 돈 많고 잘 나가는 회사. 이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떤지 이왕이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상장돼 있으면 베스트고 그중에서도 쿠팡이 상장한 뉴욕 증시 같은 급이 좀 더 높으면 더 좋죠. 상장했다는 얘기는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무제표에 부채, 회사 빚이 없다고 딱 찍혀 있으면 최고 좋은 거죠. 이런 걸 봐야지 안 보고 시작했다가 회사가 없어지면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첫 번째로 보는 거고 안 망하는 회사면 돼요. 제품은 이것도 좋으면 되는데 자기 제품 안 좋다고 하는 회사 있어요? 자기 회사 제품 좋다, 최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건 자체 농장에서 원리를 직접 만들어요. 뭐 우린 천연만 써요. 다 자기 게 좋다는 얘긴데 본인만 좋다고 주장하면 누가 인정해요? 왜 그게 최고인데? 그럼 일단 난 이거 써봐. 써보면 알아. 이러잖아요. 그럼 전달이 쉽겠어요? 쓰라고 팔아야 되는데 억지로 가서 발라주고 먹여야 되고 샘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못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재주를 팔아요. 씨알도 안 먹히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공신력 있는 제3자 유명한 전문가라든지 공익단체나 정부기관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주고 검증해준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깔끔한 거죠. 그냥 그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네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니까 자꾸 제품 갖다 들이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료만 보여주고 이 제품을 해야겠네? 하면 끝나요. 그런 제품이 있으면 최고 좋겠죠. 수익 구조. 그리고 이 수익 구조는 이게 중요한데 소비형인지 봐야 돼요. 반대는 판매형. 소비형이 있고 판매형이 있는데 소비형은 내가 먹고 쓰는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이 다 들어와요. 판매형은 내가 먹고 쓰는 것 말고 이만큼 매출을 일으켜야 돼요. 뭔가 팔아야 돼. 월 200, 300 분명히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월 300 마감 때까지 다 못 팔면 어떻게 돼요? 내 수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채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무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 주거나 강매하거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뭐 사달라고 요청받은 적 있죠. 네트워크 제품 뭐 아메이 하시는 분이 이거 하나 사줘 하는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 판매형으로 하게 되면 내가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판매형. 마감 때 그 부담을 저는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선점. 선점 하는데 선점하면 안 돼요. 이거의 반대가 선점형이 아니고 노력형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지금 해도 똑같은 룰에 똑같은 퍼센트로 주는 걸로 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회사는 괜찮은데 먼저 선점한 사람은 펑펑 놀면서 돈 벌고 있고 나중에 한 사람들만 노력하고 있으면 할만해요? 내가 선점할 수 있다 그래도 좀 지나면 아무도 안 할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선점해야 한다, 빨리 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하는 것들은 다 X예요, X. 노력이 제대로 인정되고 윗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고 같은 조건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돼요.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도 보면 뭐 이런 교육 받아야 돼, 세미나 가야 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끝나잖아요. 초반에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차비 쓰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교육 받으러 가는 것도 힘든데 또 교육시키러 다녀야 돼요.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으세요? 전 이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이나 온라인 교육 같은 게 있어서 자가학습으로 애들 재우고 남는 시간에 조금씩 배우고 이렇게 독학해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르치러 다녀야 돼요? 안 다녀도 돼요. 굳이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안 갖춰져 있으면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교육하다 끝나고 그리고 이거 하나 안 되면 판매하러 다녀야 되고 요거 하나 안 되면 제품 발라주러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안 갖춰져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 정도 갖춰진 회사를 골라서 하면 그래도 나중에 후회는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정도로 마무리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만 서술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바꾸는 거 쉽지 않느냐. 자료와 정보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쉽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서 유맵을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스터디. 여기 가서 독학하고 이것만 보면 기초 비즈니스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냐. 이렇게 다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딱 얘기해주고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고 만약에 상대방이 더 궁금해하면 다음 약속을 가까운 시일로 잡으면 돼요. 그래도 지금 당장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10분 보상 플랜 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돈 얘기를 재미있게 하고 그러려면 많이 아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해하면 쿠팡 파트너스 아세요? 하면서 정리해주고 다단계 회사 얘기가 나오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성공 조건 4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전제와 우리는 사업자를 만들어야 시간이 단축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해나가면 쉽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쉬운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